혼밥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피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폴의 월드스타의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지훈 기자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데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스포라이브의 기자단 스포터 3기와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스포터는 스포츠 산업을 꿈꾸는 대학생들의 모임인데요. 스포터 3기는 2021년 4월에 시작해서 7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나 오늘도 마무리 단계를 와 있습니다. 그동안 좀 다양한 활동을 했잖아요. 뭐 기사도 많이 쓰고 모임도 하고 직관도 가고 이랬는데 이번 영상이 3기의 마지막 활동 중 하나입니다. 함께하게 된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내 안의 작은 아이 스포터 3기 이규학입니다. 뭡니까 이게? 안에 작은 아이. 반편이시야? 뒤통수 치려고요? 네, 아무튼 이규학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터 3기의 최고령 전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나이가 많긴 하죠. 네, 어쨌든 EPL 개막 후 이제 벌써 8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3라운드에서는 토트넘 1군 선수단 내 코로나 확진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다행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토트넘 선수 2명 코로나 확진설은 잘못된 테스트 결과인 걸로 구단에서 공식 발표가 되었고요. 그 결과 이제 뉴캐슬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풀타임 활약하면서 결승골에 또 넣으면서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케인이 있어도 손흥민이 왕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공식 대회 3연승과 함께 리그 순위도 5위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리그 홈 12경기에서 손흥민이 그 11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만큼 유독 그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에서 막강한 면모를 과시 중에 있습니다. 네, 토트넘이 좀 기사회생했다면 저는 최악입니다. 지금 최악의 위기에 빠졌는데 레이스터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리그 8라운드 레스터시티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였는데요. 결과는 2대4로 맨유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뭔가 호날두도 침묵을 했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좀 그래도 돌아와서 그 골을 넣은 거는 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말 축구에는 EPL은 매라운드 빅매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빅매치죠. 전통의 라이벌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맨유와 리버풀의 노스웨스트 더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PL 최고의 더비, 워낙 유명한 더비죠. 맨유와 리버풀의 빅매치인데요. 먼저 맨유는 좋지 않은 흐름이잖아요. 설명해 주시죠. 네. 맨유는 지난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아탈란타의 3대2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맨유는 리그에서 아직까지는 저조한 흐름입니다.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맨유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 호날두, 그리고 산초, 바란 이런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실망스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점이 오합지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스쿼드는 참 좋은데, 그죠? 호날두도 있고 산초도 있고 네. 바란이 좀 부상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뭔가 조금 후방이 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멤버는 좋은데 좀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반면 리버풀은 좋죠. 네. 엄청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리버풀 흐름 설명해 주시죠. 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유일한 EPL 팀이고요. 올 시즌 리그 8경기 기준 22득점, 말 그대로 막강 화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픈플레이, 세트피스 역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도 득점에 성공을 하고 있고 3라운드 첼시전을 제외하면 모든 경기에서 멀티골 이상을 득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수비진의 줄부상으로 무너졌던 수비도 이제 주전자원이자 핵심이었던 반다이크, 마팁 등이 주전 선수로 복귀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분위기가 정반대의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리버풀은 다시 우승 후보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맨유는 뜨거웠던 여름에 비해 좀 아쉬운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리버풀의 이번 시즌 강점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공격도 공격입니다. 멈추지 않는 마누라 라인을 비롯해서 그 세 선수 모두 시즌 초반에 폼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현재 살라의 경기력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리버풀 역사상 최초로 공식 대회 9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선수이니만큼 강한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리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월드 클래스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후방에서 전방으로 공급하는 공격의 패스가 속도도 빨라서 전체적인 팀 스피드가 빠른 편입니다. 맨유 그래도 강점은 있겠죠? 맨유의 강점 설명해 주시죠. 네, 맨유는 올 시즌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극적인 승리를 자주 만들어내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뽑았는데요. 특히 지난 챔피언스리그 비아레알과 아탈란타전 상대로 이런 극적인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맨유는 선수 개인 기량 능력이 좀 뛰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 방심할 수 없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 플레이어를 인터 라인업을 통해 알아보겠는데요. 인터 라인업은 축구 전문 매체 인터폴에서 야심차게 런칭한 콘텐츠고요. 인터 라인업을 통해 두 팀의 키 플레이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규학 스포터 먼저 해주시죠. 저는 맨유의 키플레이어로 CR7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뽑았습니다. 호날두는 올 시즌 맨유로 화려하게 이제 복귀 후 8경기에서 6골을 터뜨렸고 그야말로 득점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호날두가 30대에 넘어서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수비 가담을 줄이고 또 찬스가 나왔을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득점을 노리는 그런 선수로 이제 스타일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오른발, 왼발 그리고 머리 이렇게 온몸이 치명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전에 아탈란타전에서는 또 헤더까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온몸이 무기인 건 맞고 이 선수가 어쨌든 큰 경기에 좀 강하기 때문에 리버풀이라는 중요한 경기를 본인이 맨유 오래 뛰었으니까 네. 알 거란 말이죠. 좀 기대감이 좀 확실히 좀 있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리버풀의 핵심 플레이어 알아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조던 핸더슨으로 뽑고 싶은데요. 핸더슨은 리그 최정상급 활동량과 패싱력을 바탕으로 그라운드를 장악하는 유형의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그리고 강한 투쟁심과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공을 뺏고 역습 시에 정확하게 긴 패스와 또 짧은 패스를 모두 잘 구현하는 링커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방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롱패스가 매우 정확하고 또 축구 지능이 영리한 편이라서 또 빌드업을 전방위적으로 주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핸더슨이 맨유의 중원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키플레이어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각 팀의 이슈, 핵심 포인트 뭐 딱 한 가지만 너무 길면 영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예. 딱 하나만 보고 승부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유는 이제 삼선 미드필더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포그바, 프레드, 맥토미니, 마티치, 반더비크 등 이제 여러 중앙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확실하게 중원 조합을 못 갖춘 것 같습니다. 이제 산초, 페르난데스, 그린우드 이런 선수들을 이제 기존 2선 자원들을 활용하려고 이제 포그바를 오히려 3선으로 내려다 보면 이제 포그바는 너무 평범한 선수로 이제 전락하게 돼버리죠. 게다가 이제 프레드랑 이제 맥토미니는 이전 시즌보다 활약상이 좀 적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티치는 기동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선수입니다. 결국 아직까지 미드필더 조합을 찾지 못한 맨유가 이제 선수 개인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버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클럽의 축구를 음악에 비유하면 헤비메탈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상대팀을 고강도로 굉장히 꾸준하게 압박합니다. 그 중에서 살라와 마네는 센터백과 풀백 사이 그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침투를 굉장히 즐겨하고 최전방 공격수로 나오는 피르미누는 전방위적으로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상대 수비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좌우 풀백 로버트슨과 트레스 알렉산더 아놀드는 상대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서 공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게 리버풀 전술의 특징입니다. 네 이제 대망의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이규학 스포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승부 예측은 1대1로 무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빅매치에서는 좀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무승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맨유 승을 예측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인 답안이었어요. 냉정한 상황이죠. 전북 스포터도 예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솔샤르가 리그에서 클럽을 상대로 승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샤르는 올 시즌 유독 홈에서 약한 모습인데 반면에 리버풀은 공식 대회 원정 8경기 연속 3골 이상을 득점하면서 역대 최초 잉글랜드 1부 리그 팀이 되는 기록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폭발적인 공격력을 맨유가 또 막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과감하게 3대1 리버풀 승리를 의외로 예상합니다. 점수가 좀 많이 나네요. 네, 다득점 양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분 피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인터폴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인터 라인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두 분 소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규학 스포터 아스날 팬이 참 맨유 하기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작은 아이죠. 네, 내 안에 작은 아이 이규학 스포터 얘기 소감 해주시죠. 네, 오늘 마지막 촬영에 이제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인터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영혼이 없지만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전명국 스포터 목소리 참 좋은데 마무리 잘 해주시죠. 네, 스포트 활동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굉장히 많이 안고 가고요. 앞으로도 인터풋볼과 인터라인업 굉장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스포터를 검색을 하시면 이제 저희 스포터 3기들이 쓴 국내 국외 축구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많이 검색하셔서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유와 리버풀 정말 흥미로운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